Step into my heart. Leave your cares behind. Leave your cares behind. 사기 전에 출구 전략을 정확하게 알고 나서 사야지 되지, 사놓고 무작정 기다리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는 뜻입니다. 가격을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매로 사는 겁니다. 이 특수 경매에 오늘 물건을 보게끔 되면 거의 49%에서부터 34%까지 떨어진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34%나 49%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추천을 했는데, 질러서 받으시는 분이 있거든요. 입찰에 들어가는 목적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입찰에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 지르지 말고 들어가서 낙찰을 받아야지 수익이 된다는 겁니다. 수익을 올릴 수 없다면 그건 잘못된, 제가 오늘 여기에 추천하는 물건은 거의 나나 한두 명 정도만 입찰에 참가한다 하는 생각에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들어가고, 만약에 나보다 다른 사람이 100만 원인지 200만 원 더 써서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후회하지 말고 다음번에는 더 좋은 물건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입찰을 하셔야지 수익이 생긴다는 겁니다.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낙찰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수익을 올리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모든 권리 분석도 해드리지만은 또 제가 중요한 것은 낙찰을 받았을 때 어떠한 식으로 출구 전략을 써서 빠져나오냐, 이런 얘기인데, 제가 여기 오늘 출구 전략을 보면 가장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약 3개월이고 가장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약 2년 정도가 걸릴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안에 서로 합의가 된다면 더 빨리 끝날 수도 있겠지만, 합의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제일 빠른 것이 3개월, 오래 걸릴 때는 2년 정도까지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절대 지르지 마라. 내가 버스를 놓치니까 다음에는 리무진이 오더라. 입찰장에 가서 떨어졌을 때는 오늘 버스 놓쳤구나, 다음번에 리무진이 오겠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절대 지르지 마시고 입찰에 들어가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13번째 물건입니다. 이제 공장입니다. 의정부 6개 2023-6423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에 있는 공장인데 24억짜리가 8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항상 공장을 뭘로 본다고 그랬죠? 토지를 투자하는 마음으로 보라고 그랬는데, 여기 얼마가 됐는데 가격이 8억 2천으로 하게 됐는데 토지의 감정 가격이 얼마냐면 18억이에요. 즉 이 보면 땅 가격보다 약 10억 정도로 하락해서 공장을 사는 겁니다. 공장은 대출도 되고 법인으로 사도 되고, 우리가 대출을 받았을 때 공장을 임대를 주면서 그 대출 금액을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면은 가장 투자하기가 좋은 곳이 공장인데, 금액이 조금 크다는 것이지만 투자하기 가장 좋은 곳이 공장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공장을 지금 떨어졌는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층이 져져 있어요. 그러니까 필층 하나가 있는데 낮고 해서 이렇게 세 개로 층이 져져 있는 그러한 공장이기 때문에, 공장이 3개로 지어져 있는데 그 3개가 전부 다, 그러니까 4개로 나눠져 있는데 두 필지는 맨 꼭대기에 공장이 2개가 있고 중간에 하나 져 있고 맨 끝에 하나 져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사람한테 빌려주는 거에 3사람한테 나눠줘서 임대를 해야지, 그런 것이 조금 약점이긴 합니다. 여기 보면 소유자가 농업회사법인입니다. 농업회사법인으로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이것도 여기 공장이 있는데 이게 뭘로 되어 있죠? 토지 건물 일괄 매각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건축물 과정이 없습니다. 근데 채무자가 여기 보면 강제 기입 등기를 해서 경매로 지어오는 겁니다. 건축물 관리자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이 많이 하락이 된 겁니다. 보면 건축 신고를 했죠. 언제? 2019년도에 이렇게 보면 허가는 났고, 보면 빨간 색깔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착공기까지 다 내고 준공만 받지 못한 것 같아요. 보면 자, 서울 서부 신용접대에서 11억에서 했다가 5억 8천 또 밀려서 14억을 청구했는데, 청구를 한 걸 14억을 청구를 했는데 우리는 지금 얼마죠? 8억 2천이죠. 이것도 MPL로 해도 되는 겁니다. 그냥 입찰에 들어가도 되고 MPL로 해서 들어가도 됩니다. 경기만 좋으면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보면 예전에는 어떻게 썼냐면 이게 얼마였었죠? 지금 보면 청구 금액이
14억이죠. 그럼 이 14억 주고 사서 우리가 14억을 얼마를 주고 사느냐면 이거를 11억에 사는 겁니다. 14억을 얼마를 주고 산다고요? 11억에 주고 사서 예전엔 그랬습니다. 11억 주고 사서 이거를 11억을 갖고 다시 대출 받으면은 그러니까 14억을 다시 대출 받으면 11억을 그대로 대출 받아서 우리가 돈 하나도 안 집어넣고도 이거를 사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이게 경기가 한참 좋았을 때는 그렇게도 많이 했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약점은 뭐냐면 건축물 과정이 없는 것이 약점인데 건축물 과정이 없어도 제가 뭐 어긋나지 않고 건물이 등기부등본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장 만드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이 건축물 관리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매도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땅이 이렇게 길쭉한 건데 여기 두 개가 창고가 있고 여기 창고가 하나 있고 여기 창고가 하나인데 여기의 높이와 여기의 높이가 다릅니다. 여기에 이쪽 도로인데 이 도로 높이가 같은 여기 창고가 하나 있고 조금 올라오면서 하나가 있고 또 맨 끝에 올라가서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와 이 창고와 이 창고는 높이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자, 보시게끔 되면 이제 이 공장을 지은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항공사진이 안 나타나더라고요. 안 나타나서 제가 그냥 네모나게 이렇게 그렸는데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축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 차이가 나고 여기 축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고 여기 이렇게 도로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항공사진에서 보면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죠. 필지는 이렇게 한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 필지로 되어 있고 이 앞에 있는 거 하나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보면 이렇게 낙찰 받아서 여기에 하나, 두 개가 있고 여기에 하나가 있고 여기 하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위에서 내려다 보면 여기 도로가 이렇게 있죠. 이 집이 앞에 하나가 있고 이게 맨 입구에 있는 것이 집이 하나가 있고 여기 도로가 있고 위에 집이 있고 또 위에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맨 위에 있고 맨 위에 집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땅을 투자하는 걸로 봐갖고 한 18억짜리가 8억 정도에 하락했으니까 낙찰을 받고 건축물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매도를 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대출을 받고 그 다음에 세를 받아서 이자를 갚아나가면서 매도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이것도 충분한 그 수익성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추천한 겁니다. 교수님 저거 대충이라도 대출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이거는 보면 잘 쉽게 얘기하면 보십시다. 여기 어디서 했죠? 서울 서부시립. 서울 서부시립하고 합작을 하는 거예요. 서울 서부시립 해갖고 자기네들이 얼마 탄다 그러면 서울시립에서 이거를 대출해주고 대출해준 것뿐만 아니라 질권 대출해서 또 대출 또 하기도 해요. 이걸 투자를 또 모으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게 일단 여기 서울시립도 하고 니네들이 나한테 MP를 얼마를 팔고 내가 얼마를 사주마. 그럼 니네들이 나한테 얼마를 대출해 주겠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그 MP를 한참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협정을 했었어요. 이미 자기네들이 돈을 다 그 대출했는데 이걸 이번에 자기네 대출하지 않으면 더 손실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나서 더 손실이 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럼 얼마까지 대출해 주니까 얼마에 팔고 사고 니네들이 다시 사겠다 그러면 얼마에 대출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게끔 됩니다. 여기하고 협상해보는 게 제일 좋다 이런 뜻입니다. 14번째 물건입니다. 2023 6986입니다. 화성시 서신면 전인데 이거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아도 되고 유치권 신고를 했다가 처리했습니다. 이거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공장으로 짓고 있다가 중단된 겁니다. 감정 가격이 얼마나 하면은 보면 잡으십시오. 20억짜리가 10억까지 하락한 겁니다. 토지 바닥 기초 공부에서 중단 및 철제 기둥 다수임 이렇게 돼 있죠. 농지 취득 자격이 필요한데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아까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농지 취득 자격으로 뛰어가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는데 이 농지 전용 허가 받은 걸 승계 받을 겁니까? 원상복구 시킬 겁니까? 우리는 그냥 무조건 원상복구 시키는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해서 그냥 농지증 발급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걸 내가 뭐 승계하는 것이 목적이지만은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농지를 전용 허가를 받은 사람하고 협상을 할 때 처리해야 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발급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거 보면 이게 법인이죠. 예전에 한번
이렇게 건물을 짓다 말은 것이 있어서 낙찰을 받아서 철거하고 지료 청구 소송을 했더니 무변론으로 판결이 났더라고요. 법원에 나오지도 않고. 왜 그러나 봤더니 법인이 파산으로 해서 청산해서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할 때는 할 수 없이 그 건축주하고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화성시 서신면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우리가 땅을 낙찰받아서 여기 있는 바닥공물이 친 것도 토지의 부속물로 해서 우리 걸로 만들어 달라 해갖고 우리 걸로 만들으라고 판결을 내주면 허가권이 넘어오게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송 자체가 농업법인 회사한테도 할 수 있지만 농업법인 회사가 청산돼서 없어질 때는 화성시를 상대로 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본건번호 물건번호 1번하고 물건번호 2번으로 해서 분리해서 나왔거든요. 제가 추천한 건 물건번호 1번을 지금 추천했는데 우리가 물건번호 1번을 우리가 사게끔 되면 물건번호 2번 산 사람은 우리를 통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우리가 거저 생긴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이번에 이걸 낙찰받지 못하고 이것만 입찰 들어가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하나만 낙찰 입찰 들어가서 나중에 이것이 가격이 더 하락이 되면 이것까지 같이 낙찰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물건번호 1번, 2번인데 우리는 이것만 하는 겁니다. 항공사진을 보시게끔 되면 잘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렇게 요렇게 이게 뭐 이렇게 보이죠, 이런 거. 이게 뭐 전부 다 기둥입니다. 여기는 바닥공구리를 쳐갖고 여기는 바닥공구리 쳐놓은 거 보는데 이게 바닥공구리를 쳐놨을 텐데 여기 기초로서 철골이 올라가 있는데 이 풀이 좀 나 있더라고요. 용도 지역은 뭐죠?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자, 항공사진 보면 여기 도로에 이렇게 큰 도로 있어서 2차선 도로변에 있게 컨테이너 차가 들어가는데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 공장에. 여기 보면 하얀 그 기둥 같은 게 보이죠? 기둥 같은 게 보이는데 요거는 제가 보기엔 요 근래에 콘크리트를 친 것 같고 여기 콘크리트는 옛날에 쳐갖고 이게 비하고 뭐하고 흘러갖고 좀 흙이 콘크리트 자체가 검어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인데 여기 보면 화신면 서신면인데 이 서신면은 어디냐면 궁평항에 있는 곳입니다. 화성은 인구가 늘어가는 곳입니다. 지금 공장이나 창고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전부 다 화성으로 갑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뭐가 돼 있죠? 기둥만 서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근데 상대편이 이게 또 마저 연결시켜야 되는데 연결시키지 않았는데 여기 풀이 같이 나 있죠? 이렇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건물로 보지 않고 바닥 공물이 쳤을 때는 토지의 부속물로 봐가지고 우린 제일 먼저 여기 주인인 이 콘크리트 친 사람도 허가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그 사람 보고 철거와 지료 소송을 내놓으라고 해서 허가권을 우리한테 가져오는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그 법인이 청산돼서 없다고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화성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서 이 허가권을 우리가 가져오게끔 되면은 그러면 우리는 20억짜리 땅을 10억 주고 산 겁니다. 화성은 땅값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거의 감정과 그대로 맞는 곳이 화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장에 투자할 것도 2차선 대련 옆에 컨테이너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큰 도로변 옆에 이게 콘크리트 이게 구조물만 지어놓은 것이 매각 제로 났기 때문에 이거를 처리할 줄 아는 사람만 입찰 들어가지 이게 처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이게 입찰 못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가 있는가. 하나는 허가를 받은 당사자들한테 철거와 지료 소송을 내놓으라서 그 사람하고 협상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그 사람 법인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나 아무것도 없어. 우리 청산해서 아무것도 없어. 마음대로 하게끔 되면 그쪽에서 넘겨주지 않다 보니까 할 수 없이 화성시를 상대로 해서 여기에 이거는 바닥 공구리 친 거니까 토지의 부속물로 해서 이거를 공구리 친 거를 우리 허가권을 넘겨달라 하면 아니 화성시에도 그렇죠. 이거를 자기네들이 우리가 소송한 걸 이겨갖고 계속해서 이렇게 두어야 되겠어요? 누구든지 공장을 들어와서 지어서 마무리하게끔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전부 다 그 당사자가 없더라도 그런 식으로 소송을 해도 판결을 그렇게 내주더라 이런 뜻이.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이걸 50년이든지 100년이든지 그대로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안 해준다고 하면. 15번째입니다. 천안 6개 2024 타경 112673입니다. 이것도 창고입니다. 천안의 이 창고가 용도 지역에 보게끔 되면 계획관리 지역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낙찰 받을 땅이 하나, 둘, 세 개고 도로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 뭐가 있죠? 아파트 같기도 하고 다세대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시내 중심가에 여기에 있던 큰 공장이 있던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철거하고
이 땅하고 도로만 경매가 나왔는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자 보십시오. 얼마짜리죠? 44억짜리가 14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좀 깜짝 놀랐어요. 이것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땅 자체가 얼마에? 2764평입니다. 2764평이면 상당히 넓은 땅입니다. 여기 보면 14억까지 떨어졌는데 토지 가격이 얼마죠? 38억입니다. 38억짜리를 14억 주고 산다는 얘기는 약 한 24억 정도가 땅 가격이 떨어져서 이게 투자되는 겁니다. 도로 창고용지입니다. 이게 창고가 3개가 젖어 있었는데 TFPG가 있는데 하나는 창고로 허물었고 2개는 창고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법인이 갖고 있지 않고 개인이 갖고 있더라고요. 보게끔 되면 여기 뭐로 돼 있죠? 일종이 이동해갖고 판넬해줘 제조업소 창고시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반 건축물 창고를 공장으로 무단 용도 변경, 그 다음에 용도 변경 창고에서 제조업소로 변경, 창고를 제조업소로 변경한 것이 하나는 무단 변경한 걸로 있다는 걸로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철거 창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창고를 제조업소로 변경을 했다, 무단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보는 겁니다. 이게 공장, 아니 창고 원래 3개가 있던 것이 하나가 없어진 걸로 보입니다. 말로서 이거는 창고에 있는 바닥만 이렇게 쳐져 있는 거 그대로고 창고 이렇게 있는 거죠. 용도 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이, 여기 창고 3필지 이렇게 도로까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창고 있죠? 도로 있고, 여기는 창고가 있던 자리인데 제가 보기에는 철거한 자리인 거예요. 창고 내부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조금 이게 뭔지 좀 보는 건데, 이게 한번 현장을 가서 보고 이게 폐기물인 경우에는 이 폐기물 처리하는데도 몇 천만 원 들어갈 수 있다는 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 폐기물인지 이 산업 폐기물인지 봐야 되거든요. 건설 폐기물이라면 크게 많이 들어가지 않지만은 산업 폐기물이라고 그러면 이게 좀 돈이 몇 천만 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40억짜리가 12억짜리인데 천안시 가운데인데 특히 여기가 좋은 게 뭐냐면 서울에서부터 세종시까지 고속도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그 안성까지 만들어져 있고 안성부터 세종시까지 만들어 가는데 여기 이 위치가 그 천안에 인터체인지 그 세종시까지 인터체인지 근처더라고요. 위치가.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도 제가 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